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꿈치에 대한 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팔꿈치의 가장 흔한 병이 외상가염이고 내상가염이죠. 외상가염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힘줄 염증을 외상가염, 내상가염이라고 하면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힘줄의 염증을 우리가 내상가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외상가염이나 내상가염이 잘 낫지 않거든요. 또 이제 주사나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데도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좀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는 병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이 외상가염, 내상가염을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인 PRP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팔꿈치 흔한 통증의 원인인 외상가염과 내상가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먼저 시작을 하고 하겠습니다. 외상가염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팔꿈치 바깥쪽에 생기는 힘줄의 염증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그 힘줄의 염증이고, 주로 손목이나 손가락을 펴거나 젖힐 때, 무리가 될 때 생기는 염증 부위가 외상가염이 되겠습니다. 그 반대로 내상가염은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오는데, 주로 그 내상가염은 이제 그 손목을 구부리거나 손가락을 구부릴 때 생기는 그 염증 부위가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세요. 통증이 있을 때 대략 이제 느낄 수가 있죠. 주로 외상가염인 경우에는 팔꿈치 바깥쪽부터 해서 이렇게 팔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통증이 있다면은, 내상가염은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세수를 하기도 힘들고 양치질도 힘들다는 분들도 있고요. 외상가염인 경우에는 물건을 조금만 들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된 자세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 키보드 같은 그 작업을 할 때 많이 통증이 악화가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외상가염과 내상가염을 우리가 이제 상가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런 상가염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로는 약을 쓰기도 하는데, 약만 먹어도 잘 낫지 않고요. 물리치료에도 그렇게 효과는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흔하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이제 보통 주사 치료인데, 주사 치료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들 쓰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건염, 힘줄에 생기는 염증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시 치료를 이용해서 보통 초기에 염증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런 염증이 좀 가라앉으면은 조직을 염증을 가라앉히고 조직을 재생할 수 있도록 체충격파 치료도 하고 있고, 이것이 좀 이제 조금 더 좋아지면은 근력이나 스트레칭 운동을 해서 팔꿈치의 근육과 힘줄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치료들도 잘 안 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잘 낫지 않는 팔꿈치의 외상가염, 내상가염에 대한 치료로서 PRP 치료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이런 힘줄 염증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주사 한 번 맞고 나면 몇 달 괜찮은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통증이 없어지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부작용이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기적인 스테로이드를 몇 번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피부가 괴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사 맞은 부위에 살이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말라가지고 쏙 들어가면서 뼈가 돌출이 되고 이제 하얗게 살이 변하죠. 이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살이 마르거나 이렇게 변색이 되는 그런 문제 이외에도 주사 가루들이 안에 힘줄에 이렇게 침착이 되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까지 되면은 수술을 안 할 사람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저희는 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치료하러 오는 환자분들한테도 가능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고 있고, 이런 저의 주장은 저의 주장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많이 그 보고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PRP 치료는 그렇게 그 생소한 그 치료는 아닙니다.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PRP 치료가 국내에서도 좀 시행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PRP 치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식적으로 승인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환자분들한테 비용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법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고, 또 환자분들도 비용을 내고 하는데 실비보험 처리나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PRP 치료가 한동안 그 대한민국에서는 안 하던 그 치료법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2019년 그 겨울에 보건복지부로부터 PRP 치료가 그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PRP 치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신의료 기술로 선정이 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이렇게 좀 모아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RP라는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영어로는 플레이틀리치 플라즈마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은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PRP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사람의 이제 그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은 피가 나오는데, 그 피 안에는 우리가 흔하게 이제 알고 있는 붉은색의 적혈구도 있지만 그 약간 노란색의 혈장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이 혈소판이 있습니다. 혈소판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주로 그 출혈이 됐을 때 지혈을 하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세포가 되는데, 그 혈소판 안에 알파 그레뉴질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 알파 그레뉴 안에 다양한 그 성장 인자들이 있는데, 이 성장 인자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원심 분리를 통해서 그 혈소판에 있는 그 성장 인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채취를 해서 주사를 놔주는 그런 치료를 우리가 이제 PRP 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그 PRP 치료는 조직의 재생과 치료를 돕게 되는 그런 치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PRP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위에 좌측을 보면은 먼저 이제 그 치료를 받을 환자분으로부터 피를 한 20cc 정도 채취를 합니다. 그러면 이 채취한 피를 우리가 원심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가 있거든요. PRP를 채취하는 키트가 있는데, 거기다 이제 뽑은 피를 놓고 원심 분리기에 놓고 일정 시간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게가 나가는 적혈구, 빨간 적혈구는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 가벼운 혈장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적혈구와 혈장 사이에 혈소판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 그 빨간 원안에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약간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 부위가 이제 혈소판이 이거 농축된 혈장이 되겠고요. 이 원안에 있는 그 혈소판이 농축된 혈장을 우리가 주사기로 뽑아서 그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그 확대된 사진인데,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검붉은 것이 그 적혈구층이 되겠고요. 위에 노란 부위가 그 혈장이 되겠고, 그 중간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버피코트라고 하는데, 이 버피코트 안에 혈소판이 있고, 그 혈소판 안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성장 인자들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얻은 그 PRP는 이제 직접 우리가 이제 팔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내상과가 됐던 외상과가 됐던 병변 부위에 이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워낙 이 주사가 한 1cc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적은 양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주사를 놓을 때 직접 놓는 것이 아니고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손상이 된 부위에 주사를 놓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병변 부위를 확인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는 그런 치료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혈소판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제 혈소판의 기능은 지혈과 관련된 기능을 하지만은 그 안에 그 혈소판 세포 하나당 보통 그 알파 그레뉴율이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있다는데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 알파 그 그레뉴율 안에 조직을 치유하고 재생하는 여러 가지 그 성장 인자들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소판 안에 있는 그 성장 인자들과 그 안에 있는 사이토카인의 그 작용에 의해서 손상된 힘줄에 조직이 재생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그 치료를 효과를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혈소판 안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혈소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위에 있는 뭐 PDGF, 옆쪽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있는 VEGF,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TGP 베타, 맨 아래쪽에 있는 KGF, 그다음에 이쪽 한 7시 방향 정도에 보이는 FGF, 그다음에 한 10시 방향 정도의 EGF가 있는데, 이런 그 모든 인자들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촉진하거나 그런 조직의 재생에 관여도 하고요. 그럼 이제 단백질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힘줄의 성분이 콜라겐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또 그 조직이 재생이 되려면 혈관이 자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혈관이 자라 들어가는데 촉진제 역할도 하고 있고, 세포가 그 생기면서 조직이 재생이 될 때 주위에 조직들이 좀 재생이 될 수 있는, 또 세포가 새로 생기는데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이 성장 인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PRP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치료와는 다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는 것인데, 다른 치료는 일단 소염 치료나 뭐 염증 치료만을 한다면은 이 PRP 치료는 손상된 그 조직을 재생을 하고 이걸 통해서 통증과 염증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거 이외에도 본인의 혈액에서 채취를 한 그 성장 인자를 직접 농축을 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강력한 조직을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강력한 치유가 되겠죠. 또한 일반적인 다른 치료법보다도 치유나 그 재생 속도가 보통 2배 내지 3배 그 빠르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운동에 복귀를 해야 되는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업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빨리 그 본인의 일에 복귀해야 되는 분들이라면은 이 PRP 치료가 적극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PRP 치료는 특별히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된 치료이기 때문에 실비 처리와 같은 비용에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아무래도 본인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서 농축을 해서 주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알러지나 염증이나 감염 같은 그런 문제로부터도 안전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PRP 치료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팔꿈치에 생기는 외상가염이나 내상가염에 있어서 힘줄의 염증을 빨리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서 통증도 완화시키고,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하는데도 촉진을 해서 빨리 회복이 되는 좋은 치료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에서는 이 PRP 치료가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못 받다 보니까 많은 연구들이 없었지만은 의료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이런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PRP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좋은 논문들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몇 가지 예를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시코트 저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정형외과 저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에 나와 있는 저널인데 여기 나와 있는 논문은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PRP 치료를 외상가염에 동시에 치료를 해서 그 결과를 비교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좌측에 0에서부터 80까지는 통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에 이 좌측에서 오른쪽으로는 치료 후 기간의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인데, 처음에 치료를 할 때 PRP 치료군에서는 통증의 정도가 70이었었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한 사람들은 65 정도가 됐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PRP 치료한 환자분들의 통증의 그 정도는 한 25 정도로 떨어졌다면은 스테로이드를 치료한 환자들은 50 정도에 유지가 되는 걸로 봐서 PRP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거 이외에도 중간에 8주, 3개월 정도에서 보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는 커브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PRP 치료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쪽으로 커브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PRP 치료가 스테로이드 치료보다도 통증도 많이 좋아지지만 계속 좋아지는 그런 커브를 그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논문은 오픈 저널 오브 올소패딕이라는 저널인데요. 2014년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치료하고 있는 체충격파 치료와 PRP 치료를 외상가염에 대해서 비교 논문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그 결과를 보면은 치료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를 했는데, 체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만족도가 70%, PRP 치료인 경우에는 94.5%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PRP 치료가 더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불만족도에서도 체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30%의 환자에서 불만족을 했다면은 PRP 치료에서는 한 5.5% 정도만 불만족을 하기 때문에 불만족도도 PRP 치료에서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로 인한 그 통증의 그 좋아지는 개선도 정도를 질문을 해서 나온 그 개선도가 지금 또 밑에 보이고 있는데, 최대 수치가 10이라고 볼 때 체충격파는 6.25, PRP 치료는 7.05로 좋아졌기 때문에 통증에 대한 그 개선도 면에서도 충격파보다는 PRP 치료가 더 낫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최근에 치료한 분의 외상가염 사진입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한 사진이 되겠고요. 좌측에 보시는 초음파 사진은 화살표에 보시는 부위가 외상가염으로 인해서 안에 염증도 있고 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검은 부위가 염증이 있고 이제 부어 있는 것인데, 이분이 PRP 치료를 하고 2주 만에 병원을 방문을 해서 다시 저희가 초음파로 확인을 했는데, 치료하기 전에 있던 염증이나 붓기가 많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도 좀 쉽게 확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본인도 좀 놀라시는 것 같고 만족했던 그 좋은 결과를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팔꿈치의 이제 흔한 통증의 원인인 외상가염, 내상가염에 시행할 수 있는 최신 그 치료법인 PRP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실비보험 처리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PRP 치료를 많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